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까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제가 자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서한다고 하면은 용서를 하라, 용서의 과정을 해보자 이러면은 그러면은 뭔가 정의 실현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게 정의인데, 내가 안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감정들이나 아픔들이나 내 상처들이 다 씻겨지고 없어지고 해방되고 나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데, 그거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용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느냐 하면,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뭔가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전제를 한다면은, 그래서 용서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이나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힘든 것들을 내가 감당을 해내야 되는 것은 피해자인데 정의로운 것일까? 옳은 것일까? 그 질문이 같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우리가 말했지만 용서는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방되고 자유로워졌을 때 대가를,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에 있는 감정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가를 이렇게 묻게 된다면 그거는 그냥 감정 해소밖에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복수심이나 내 안에 안갚음을 해소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걸 우리는 용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 실현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화풀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의미의 정의 실현을 하자면은 내 안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아픔들과 고통들을 내려놓고 냉철한 이성으로 그 사람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그런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그래서 구분을 하자는 거죠. 그죠? 내 아픔이나 고통이나 상처로 인해서 받은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무거움과 정의 실현을 구분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용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좀 가끔씩은요, 용서는 가해자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거나 가해자가 한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이다,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해자의 잘못, 가해자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할 수 있지만, 용서는 그 이전에 가해자보다 훨씬 더 소중한, 피해받은 내 마음이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을 빨리 평화로, 평소의 마음으로 회복시키지 않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갚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 사람의 죄를 면죄부를 주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덮어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는요, 가끔씩은 용서해주면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자의 선택이다. 내가 당당하게 잘못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어떤 그런 준 피해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장을 못하니까 그냥 용서라는 그런 어떤 말 뒤에 숨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거짓 용서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용서할
그런 어떤 내적인 힘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용서해 주는 나는 이런 인격자이다. 나는 열심한 신앙인이다. 나는 이런 정도는 나한테는 껌이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나는 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싶어서 용서한다고 말한다면은 뒤집어서 말하면 진짜 약자예요. 이런 약자들은요,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해요. 정말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내공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상처에 자기도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그런 당당함. 너도 상처받을 수 있듯이 나도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용서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거짓 용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거짓 용서는 자칫하면은 내 마음 안에 아픔이나 상처를 묻어두게 되는 그런 위험을 갖게 되죠. 그래서 상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점점 피폐해지면서 겉으로는 포장은 좋은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포장하고 싶어지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어쩌면 이거와 비슷하죠. 나는 소화력이 좋아 이러면서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토해내거나 그냥 배탈 나거나 이제 이런 거가 똑같을 거예요. 그냥 나는 아직 소화 능력이 좀 어려우니까 음식은 좀 가려 먹어야 돼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자기 자신에게 당당한 거죠. 그죠? 예. 자, 용서에 대한 몇 가지의 오해들을 우리가 이제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가 용서가 뭘까 하는 것을 조금은 더 통합적으로, 조금은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용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드렸는데, 용서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얘기를 할까요? 전체적인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용서가 뭔지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5분 정도 쉬셨다 오실래요? 지금 37분이니까 한 2, 3분, 45분에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4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